알면 당신도 베테랑! 세상에 베테랑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법의 베테랑은 유일하지 않을까요? 법테랑의 문지기 아나운서 김윤웅입니다. 세상에 변호사 베테랑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테랑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유일하지 않을까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세상에 빅데이터 전문가는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법과 친구 먹은 전문가는 저 하나 아닐까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아유 이런 세상에 참 저희 셋 다 공통점은 자법이에요. 저는 원래 안 그랬었는데 올마요 자꾸 두 분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요즘 방송가에 아재 개그가 좀 난리던데 거의 전문가가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 제가 좀 하죠. 네. 예. 전 제 자체가 바로 아재입니다. 아재. 예. 자,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 이런 제일 폭발하기 쉬운 나라는 너무 얕다. 부탁. 신기하고 울컥한 진짜 변호사는 신유진! 아니, 본인 이름을. 자, 이렇게 웃으면서 또 시작합니다. 예. 자,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던데 대체 휴일이 붙었더라고요. 네,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되어 있던 대체 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체 공휴일법이 통과가 돼서 바로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냉큼 찾아봤잖아요. 쉬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대체 공휴일이 광복절 이후에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대체휴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네. 꼭 저런 사람들 있더라. 네.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예, 2022년은 며칠 쉽니다 이런 거. 예. 저 이거 중요해요. 연말에 알려주셔서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실 딱히 저는 휴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왜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송하는 사람들은 휴일과 무관하거든요. 네. 방송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쉬고 이렇게 되니까. 국회 방송은 네. 휴일을 엄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일 지키지 말고 더 많이 일을 하자는 이 분위기 어떻게 일 더 됩니까? 줘! 예, 아니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저희 네. 말고도 제작진들도 쉬셔야 네. 되니까. 네. 예. 맞아요. 저희 셋이 와서 아, 예, 디렉팅하고 카메라 잡고 우리 할 수 네. 있어요. 이렇게 우리 셋이서 한 명씩 예. 찍고 이 스튜디오는 열어놨을 거 아니에요. 예. 쉴 때는 쉬어야죠. 네. 예, 제가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유. 자, 오늘 앞서가는 국회 방송 법테랑이 뽑은 법 주제 뭐죠? 그죠? 북한 이탈 주민들 좀 살펴주시라고요. 네, 오.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입니다. 예, 살펴봐 주시라요. 옛날에 제가 북한 사투리 했었거든요. 오. 예, 김지선 씨랑 했었어요. 네. 진짜요? 예, 북한 사투리로 둘이서 연변 뉴스를 했었어요. 와우. 안녕하십니까? 연변에서 아나운서질하고 있는 김현욱입니다. 탁구나. 예. 자, 북한 말은 이제 영어나 한자를 잘 안 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재미있는 문제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헤어드라이어가 북한 말로 뭔지 아십니까? 머리 말리는 기계. 오, 약간 뭐 센스 있네요. 예. 근데 머리 건조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건조 선풍기. 머리 건조 선풍기. 예. 선풍기라는 말은 공통어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네. 선풍기는 위아래 다 쓰네. 네. 예. 저는 예. 그거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아파트를 고층 살림집. 그 와닿는다. 그렇죠. 고층 되게 살림집. 와닿는다. 네. 오. 근데 1층 살면 어떡하지? 5층 살림집에 1층 삽니다. 저층 살림집. 예. 자, 어쨌든 오늘은요, 법테랑에서 북한말 대잔치가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뽑은 탈북민 보호 지원법은 뭐죠? 네,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네.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입니다. 어허.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으로 정착 지원 의무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한 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지원 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보원 지원책들은 덜어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법들은 지자체도 국가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법에는 국가 사무로만 이제 규정이 돼서 이 지자체 권한을 아주 과도하게 축소해놨습니다. 오.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 그런 법입니다. 아, 그러면은 탈북민들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센터를 만든다든지 그 어떤 복지 대책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알아서 그냥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융통성이 좀 생기겠네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안산인가요? 예, 여기는
그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근데 그런 지자체는 또 거기에 따라서 좀 지원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북한 이탈 주민에 네. 대해서 이제 창업,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법적 근거를 또 신설했고요. 네. 거주지가 노출돼서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또 주거를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제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 그런 취지의 법이 아닐까 싶어요. 현재 탈북민이 꽤 되죠. 네,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거주자 기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총 31,426명인데 오. 이 중에 10,000명이 넘는 33.5%가 경기도에 삽니다. 그래요. 네, 3명 중에 1명꼴이죠. 그래서 예.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등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법이 개정됐으니까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겠죠. 네네. 네, 2년 전인가요? 이 탈북민 무자가 오랜 후에 한 임대 아파트에서 죽은 후에 발견이 됐는데 이 부검 결과 사인이 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로 추정이 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한부모라는 이유로 혹은 탈북자라는 이유로 또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배제하거나 또는 타부시하거나 또는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국민으로 책임을 지는 법. 오늘 북한 이탈 주민 좀 살펴봐 주시라요. 지원법 얘기를 이어가야 할 텐데요. 다음 법안들을 그득 안고 오신 고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사십 대 여성이 어린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년 전에 북한 탈북 여성이었는데 굶어 죽은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한을 떠나서 10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초기 정착금 800만 원을 주는데 그것도 좀 안 준다던가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이제 보상해 주는데 그걸 안 준다던가 이거는 이제 없어야 된다.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6개월 정도는 네.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케어가 이제 이게 탈북민들이 법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법률 변호사분을 이제 그 국가가 이제 예. 저 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희망, 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 지성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인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오시라요. 저 익숙하신가요? 예, 좀 네. 익숙합니다. 사투리 맞습니까? 네, 사투리 맞습니다. 원래 고향이 정확하게 저는 고향이 저기 이제 뭐 이제 시베리아 있는 쪽, 예? 함경북도 회령시. 예. 거기도 지역마다 약간 한강 다를 거 아니에요, 살았습니다. 사투리가. 예, 좀 다르죠. 북한도 보면 예. 크기는 황해도 사투리가 또 있어요. 황해도 사투리. 황해도. 예. 그리고 함경도 말씨가 좀 다르고. 아. 개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경기도 말씨, 이제 서울 말씨 비슷한. 이랑- 저 살던 이제 북쪽의 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그쪽에서 결혼해 오신 분들을 그래서 또 놀려주죠. 이제 말투가 이상하다고. 아. 아무튼 뭐 사투리는 아무튼 그 지역의 어떤 정서를 나타내니까 나름대로의 그 가치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구수하기도 하고요. 예. 자, 이제 푹푹 찌는 8월입니다. 원래 이제 살던 고향은 사실은 춥잖아요, 많이 춥죠. 이제. 예. 더위에 혹시 약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더위에 약합니다. 그죠? 예, 지금도 추위에는 강하고 대한민국에 처음에 와서 문화적인 네, 충격이었던 것이 네. 2007년도 설명절인데 네. 설날인데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설인데. 네, 설명절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참 많이 더 내려왔구나 내가. 설이면 무조건 눈인데. 눈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지 의원님을 이제 한때 뭐 꽃제비다. 이렇게, 꽃제비요? 예. 남쪽에서는 잘 사실 이제 안 모르시겠네. 좋은 의미잖아요. 제비, 그러니까 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요런 스타일을 제비라고 네, 그러죠. 맞습니다. 네, 안 좋은 의미인. 여자를 홀리는 사람. 네, 꽃미남에다가 제비가 얼마나 잘생겨서 여자를 홀릴까 기대했거든요. 꽃제비라 그래서 기대시오. 근데 진짜 이제 북한에서 꽃제비였기도 했지만 북한에서는 완전 먹히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남한 오니까 이런 분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명함을 못 내밀겠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런 지역에서는 분만 잘 나갔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좀 아니, 근데 다른데. 꽃제비가 뭐예요, 근데? 그 북한의 그 어린 아이들 특히 뭐 집이 없고 이제 먹을 걸 구해 막 밖에 떠돌아다니는 애들을 이제 꽃제비라고 이제 부르죠. 뜻이 완전 그래서 다르네. 뜻이 다릅니다. 이제 뜻이 다르고 다 이제 평등하다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 평등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평양 냉면이 더 맛있습니까? 네. 지연님 뭐 이제 한국 냉면이 더 맛있습니까? 하는데 네. 저 평양을 못 가봤어요. 신분이 이제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제한적인 사람은. 네. 그렇게 살면서 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제가 살던 곳에 뭐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앞 마을에 그곳에서 석탄이 생산되면 이제 화력 발전소로 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달리는 화물 열차 60톤 열차에 올라가서 석탄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팔아서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특전사, 뭐 해병대 뭐 이런 생계를 위해서 그 팔아서 그것을 먹을 것을 이제 바꿔가지고. 바꿔 먹는 거죠. 그 석탄을 이제 훔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열차에 떨어져서 이제 그 팔하고 다리가 화물 뛰었구나. 열차 이제 바퀴가 이제 밟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절단되고 수술을 이제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고 그 뭐 말로는 표현 못하는 상황인 거죠. 2006년에 네. 이제 한국 땅을 밟으셨는데 네. 그 여정이 어마어마 또 합니다. 아, 이거 드라마예요. 두만강을 헤엄치셨다고. 네. 그래서 또 거의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서울까지 들어오시는데 6,000km 정도의 여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정신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네. 자유의 땅에 가서 하루만이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의지라는 게 대단하네요. 그 의지도 대단했고 네. 그 결단이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넘어가다가 잡혀서 죽는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제 그렇죠. 그 생각할 만한 기정사실인데. 것이고 네. 팔다리 헤엄친다 이제 강물이 물살이 센데 그렇죠. 그걸 이제 제가 해냈습니다. 야, 그래서 진짜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진짜 꿈에 그리던 하루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대한민국 땅을 딱 밟았을 때 느낌. 대한민국 그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했는데 그 공항이 주는 위압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경제력, 우리 집보다 방바닥 그 바닥이 더 깨끗한 거예요. 신발 벗고 이제 가야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한 30년 뒤 미래에 딱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대한민국 가서 나는 이제 구두 닦기라도 해서 먹고 살면 그냥 자유를 살고 싶어서 넘어왔는데 구두 닦기 할 자료라도 있겠나 이런 막상 싶어가지고. 닥치니까 예. 이게 막막한. 막막하죠. 근데 확실히 이제 보통 분이 아닌 게 네. 그렇게 위화감과 어떤 위협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또 엄청난 일을 하시죠.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정말 고지까지 어떠셨어요? 딱 됐을 때 어떤 감회라든지 어떤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을지. 사실은 저도 일반 이제 대한민국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정치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관심은 없었고 그리고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고 보편적인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되고 내가 고통받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것이 이제 전제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탈북 모자 아사 사건도 이제 보면서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제가 뭐 중국에서 수많은 탈북민들 구출해 오는 일을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다니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인재 영입 1호로 이제 들어왔죠. 박수를 이제 받았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북한 주민들이 이 모습을 보는가. 자유를 이제 보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에 탈북하다가 저희 보위부에서 고문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있는가. 그러시네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로 입성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회에서의 여야 관계가 남북 관계보다 안 좋다.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더 와닿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나 이게 치열한지. 예.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죠? 그렇게 느낄 때가 이제 많죠. 근데 국회 와보니까 너무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하고 아니 어떨 때는 이게 상식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재밌네요. 근데 의원님 보면은 한국에 들어오시자마자도 그렇지만 이제 국회의원이 되셔서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입법 활동만 봐도 보이는데요. 심지어 의원님 사무실에는 아예 북한 이탈 주민 권익센터라고 이렇게 붙이셨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2020년 5월 30일에 이제 등원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첫날에 그 명패를 이제 붙이고 그러니까 의원실 전체가 북한 이탈 주민들의 권익을 이제 보장해주는 그런 센터의 그 기능을 함께 할 것이다. 딱 단지 이제 자유를 찾아왔고, 나는 배고픔을 이제 모면하려고 왔고, 그리고 저는 좀 행복해 보려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이것을 제도로부터도 내가 보호해주고 사회로부터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들이 잘 되는 것이 동일이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나름 또 자부심이 있는 게 이 이탈 주민 관련해 가지고 행사와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예. 남북 하나재단, 남북 그렇죠. 하나재단과 이제 이 협업을 통해서 예. 표준어 배우는 과정, 맞습니다. 그 교육을 제가 또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하나재단에서 하는 그 사례자 발표 대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사회를 보고 아유, 많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걸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오늘 또 모시니까 또 감회가 남다릅니다. 자, 오늘 저희 주제가 북한 이탈 주민 좀 살펴봐 주시라요라고 정했습니다. 괜찮은 표현인가요? 주시라요. 예. 참 적당한 예, 표현이십니다. 예, 예. 저 팀장,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살펴줄 법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법 하면 지성호 의원님으로 이제 통하게 되는데요. 오늘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 3종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법안은요. 네. 타국 주민에게도 인심 좀 팍팍 쓰시라요. 체류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입니다. 어색했죠? 예. 타국 주민에게도 인심 좀 팍팍 쓰시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아마 그걸 겁니다. 네. 이제 그 우리 헌법상으로 네.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적게는 뭐 한 몇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되는 북한 여성들이 네. 지금 중국에 살고 있어요. 예. 때로는 생계 때문에 나오고 예. 어떤 사람들은 남한에 가려고 오는데 난 남성들은 그나마 이제 한국으로 오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이제 브레이크 장치는 없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사람들이 그 북한 여성들을 잡아서 팔아먹어요. 착취. 착취하려고 성착취.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 이제 혼자 사는 그런 뭐 이제 호랍이 뭐 이런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어려움 속에 이제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다 이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체류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게 중국의 중국 체류하는. 주로. 예, 이 법안이 이제 작년 11월에 원안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11월 19일에 제가 예. 처음으로 통과시킨 이제 법안입니다. 그 기분도 예. 좋았어요. 이게 딱 가결되는 그 순간에 기분도 굉장히 좋았는데, 예. 근데 그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법인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법이냐면요. 예. 중국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옵니다. 네. 또 북한에서 바로 탈북해서도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정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 안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북한을 떠나서 10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초기 정착금 800만 원을 주는데 그것도 좀 안 준다던가 뭐 때로는 이제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이제 보상해 주는데 그걸 안 준다던가 이런 보호를 이제 안 해 준 거죠. 그 해외 나와서 10년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음을 분명히 안다.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의지가 없어서 어떤 상황이 있을 예,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보다는 이 법은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 안 온 거다. 일부러 안온 그러니까 것이다. 일부러 안 온 그러니까 것이니까 지원을 이걸 지원을 이제 10년 이상은 이거 뭐 이걸 뺀다든가 저걸 뺀다든가 이제 그걸 빼면 이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제가 그 전에도 북한인권 활동을 하면서 탈북 여성들 한 500명을 구출해 왔어요. 남한으로 자유를 이제 찾아줬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없어야 된다 싶었죠. 뭐 결국에는 이제 10년 체류 탈북민들 체류 기간 자체가 없어지고 누구나 이제 언제 들어오더라도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 거네요. 예, 예. 그러네요. 보니까 이 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표현 못할 정도였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거 다시 한번 행복함이- 해드릴게요, 이 상황을. 자,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지성호 의원.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이 뭐 하늘을 날 기분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을 받았다. 이것은 그 정통 분야에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다른 상은 그냥 상패만 주지 않습니까? 네. 꽃다발 주고. 아, 이건 뭐 딴 거 줍니까? 그 이거는 이제 상패하고 네. 그리고 꽃다발은 없고 네. 대신 상금이 있었어요. 우리 그 보좌진들 해서 다 수고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네. 함께.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있도록. 가족분들이랑 드시라고 유명 호텔 뷔페 이제 뷔페 식권을 식사권을 네. 이제 2장씩 딱 넣어드렸죠. 네. 너무 좋아. 쪽에서 쓰셨구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역시 북한 이탈 주민법인데요. 이탈 저탈에도 마음탈 치료가 우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그러니까 지금 딱 계속해서 평가하고 계셨던 거예요.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신건강법입니다. 이제 마음에 탈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영원히 살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 정착을 잘 해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냐, 많이 드냐, 일반 이제 주민으로 더 많이 이제 동화되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입법 활동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그 의료 상담 서비스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의료 상담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또 내지는 상담사라고 해서 북한 이탈 주민 상담사라 해서 뭐 남북 하나 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우가 열악하니까 탈북민이 그 아픈 사연 중국에서 이런 그런 사연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그걸 이제 가면 상담사가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우가 열악하니까 연속성이 없네. 연속성도 다시 시작해야 돼, 없고 처음부터. 차라리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닫고 이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북한이라는 사회에 사는 자체가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12살 되는데 애들 다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루룩 다 앉혀놓어요. 전 그 지역 주민 다 모아놓고 앉혀놓고 공개 총살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 가서 이제 앞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하면 죽는다, 뭐 하면 죽는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드라마 이게 쪼들어들어가지고 그냥 전시회 같은 상황에서 그냥 목숨을 붙여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탈북하죠. 탈북하는데 그런 북한에 다시 잡혀나가면 진짜 죽는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사회로 나온 이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네,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케어가 이제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환경이 잘못이다. 정말 여기서는 새로 살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와서는 남성들은 이제 북한에서는 공격성이 있어야 사니까 공격적이고 사장하고 막 싸우면 우리 사장들은 야, 저 사람들 다시 받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살고 뭐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하니까 문 닫고 우울증을 자기 죄인인 것처럼 누가 나를 이제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하니까 문 닫고 계속 있다 보면 우울증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어릴 때의 그 잔인한 장면을 본 거는요 잘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저도 예전에 좀 어린 나이에 그 동영상 하나를 우연히 그것도 네. 예전에 그 중동 지역에서 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처형하고 네. 이런 동영상이 어떻게 돌아다니는 걸 제가 우연히 본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게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 봤는데. 네. 그거 생각날 때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네, 근데 이거를 눈앞에서 봤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충격이 있는데 그럼요. 눈앞으로 예. 직접 본 그 트라우마, 그런 트라우마를 현재 있는 전문 상담 제도만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신 건강 치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없죠. 말씀이신 거죠? 네, 없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상담사들도 이제 뭐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네네. 그들도 들어못 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치료를 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치유하는 분들도 서로 함께해야 이제 되는 이제 부분인 거죠. 지난번에 이제 모자 아사 사건 같은 경우도 이분 처음에는 잘 정착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세금도 내고 이리 살았는데 십몇 년 살다가 이제 이 사망한 이유가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되고 그래서 심리적인 상담이 안정되고 언제든지 국가는 이제 도움을 필요하면 이제 도와준다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지식 배경 이것을 사회에서 한 6개월 정도라도 이제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휴, 사실. 예, 너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저는 지금 말씀 중에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진짜 그 상담사들을 계속해서 이제 키워내고 양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연속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이탈 주민 중에 예. 이런 거를 좀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걸 좀 전공하게끔 유도해가지고 그 직업군을 좀 만들어서 좋은 그분들이 말씀입니다. 직접 예. 본인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 예. 같은 위치에서 상담해주면 어떨까 이런 아유, 생각을 너무 좀 좋죠. 하게 되네요. 예. 예. 그쪽으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실질로. 예. 근데 이것이 좀 체계화돼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 3만 1,000여 명의 예.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예.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도 하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서 하나원이라는 그 교육기관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지역에서 이분들을 한 6개월 정도씩은 상담을 네. 계속 해주고 치유해주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 다음에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선해주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도 얻고 그리고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조금 하다 보면 누가 나한테 이제 그 내 과거를 알고 손가락질 할까봐 알까봐 그냥 닫고 문 닫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 어떤 북한 말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네, 세 번째는요. 만사 형통 법률 안내원 구조 보내주시라요. 애들까지 치고 있어요,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법률 지원법입니다. 이거 어떤 법안인가요? 예, 그 탈북민들이 사회에 나오면 여러 이제 보호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가깝게는 신변보호관이라 해가지고 뭐 신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뭐 한 사람이 뭐 40명, 50명도 케어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이 있고 경찰관들 너무 중에 벅차네요, 일단. 벅차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근데 이제 탈북민들이 법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첫째로 뭐 중국에 있는 애를 중국에서 애 낳지 않겠습니까? 데려오려고 해도 이거는 중국 사람 안 주고 하면 법률적인 그 문제, 뭐 집을 이사하는데 계약 문제, 돈 조금 벌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맹지 같은 거 사서 이제 그 여기 쓰지도 상황을 잘 못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사기도 당하고 아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아 자본주의 나쁜 곳이야. 대한민국 나쁜 곳이야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이제 그 알면 이런 이제 어려움을 이제 해소할 텐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법을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현재 국가 차원에서 이 탈북민들을 위한 법률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법률 교육은 하는데 하나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이제 몇 시간, 몇십 시간이 하는데 이건 갇힌 곳이고 짧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지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더 나가면 이제 약간 북한에 수박 겉핥 기죠. 그러니까 수박 겉핥 기 넘어서 네. 북한에서 법전을 못 본 거예요. 아예. 아예 법전을 안 보여줘요. 국민들에게. 그러네. 알파벳 또 모르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건 그렇죠. 똑같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들어도 뭐, 아 그런가 그냥 흘러 지나가고 네. 실질은 모르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남북 하나 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무료 상담을 해주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게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해서 이제 뭐 우리 뭐 변호사 협회 같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뭐 50명의 탈북민에게 뭐 신변보호 경찰관이 있는 것처럼 뭐 100명에게 이제 그 전담하는 이제 법률 변호사분을 이제 그 국가가 이제 저 해서 해주면 그러면 뭐 제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도 다 풀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배워가고 잘 성장하고 그러면 온 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통일 이후를 이제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안을 지금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 관계 부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만 이제 클리어하게 되면 탈북민들이 슬플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 뭐 저희들도 법률 지식 많지 않아서 네. 법적 문제 닥치면 굉장히 해결하기 힘들고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어렵고. 네, 저희도 어려워요. 네. 네. 근데 이제 법률 어떻게 보면 보호관 제도가 생긴다는 예. 건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까지 좀 해소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건지. 예. 실질적으로 또 뭐 억울함을 좀 많이 호소하는 것이 물론 죄를 지면 안 됩니다만 탈북민들이 뭐 이제 수감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국선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뭐랄까 이게 좀 더 집중해서 적극성이라든가 해서 국가가 이걸 좀 해주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뭐 여러 통일로 가는 길도 그렇고 사회 통합으로 가는 길도 그렇고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처음부터 잘 이제 해주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네요. 자, 오늘 법안들을 쭉 살펴보니까 아유, 우리 저 전문가가 이분만한 분이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따끈따끈한 지 의원님만 알고 계신 그 북한 소식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아, 이제 그 북한의 청년들이 네.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자기들을 2030 세대라고 자기들도 나름 네. 불러달라는 겁니다. 야, 이게 빠르네, 이 전파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거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남한의 소식을 듣고 네. 이제 청년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체제가 유지가 어려울 정도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울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요? 혹시 북한에 계신 분들 BTS도 아나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유명한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뭐 20대 선사인이나 뭐 이제 그 사랑의 불시 네. 착이라든가 뭐 유시진 데이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라든가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북한에 난리가 난 지 겁니다. 의원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거기 살다 오셨으니까 네. 이게 좀 이렇게 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북한 주민들께 김현욱 아나운서를 아는지.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하네. 네. 아니 근데 보면 통일이 되면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1TV를 생각하는 오래 게 해가지고 저기 뭐죠? 북한의 그 휴전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국 그 방송국에 전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은 채널을 다 고정을 시키고 못 보게 하는데 몰래 TV 하나 흑백 TV를 갖다가 채널을 잡아가지고 나만 TV 본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그러니까 이제 KBS 이제 거기서 방송하는 제가 도전 골든벨을 진행하면서 봤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못한 거 하나가
평양 골든벨을 계획하고 있다고 못했어요, 제가. 그 MC를 갔어요.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못했어. 9개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아쉽네요. 이제 아쉽다. 남한 행사는 거의 도맡아서 하는데 이제 북한 행사는 못해가지고. 노리고 있다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네요. 진짜 마지막 질문하세요. 자, 이제 지성호 의원님 앞으로의 의정 활동 목표, 예. 최종 꿈을 좀 듣고 예. 싶습니다. 뭐 이제 한 1년 동안 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 이제 또 뭐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제 법안을 더 많이 이제 만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보좌진들도 의정 방향을 그렇게 이제 함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뭐 최종적인 꿈이라 하면 저는 이제 항상 통일이 되어서 정말 이제 우리 국회가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그 날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 지성호의 꿈입니다. 그때까지 의정 활동 쭉 하시려면 그러니까요. 탄탄하시겠네요. 예, 아니, 지금 뭐 일단 시작을 일찍 하셨으니까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 청산 유수세요. 그러네요. 네, 의원님은 무엇이든지 다음 일이 준비되셨을 것 같다. 다음 일까지도 척척척척 쭉 뻗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국회의원 되셨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도 해요. 진짜 예. 그런 분이 잘 모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직접 이야기 듣고 해보니까 정말 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만큼 할 수 있는 분이 없겠구나라는 지금 생각까지 하게 돼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탈북민들이 잘 우리나라에 정착해야 그분들이 또 남북이 화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 출발이 우리 지 의원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법태랑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인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가 몰랐던 이분에 대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는 거,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네요. 지성이면 호다. 자, 앞으로도 북한 이탈 주민들의 행복으로 가는 길에 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다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모를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굉장히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좀 벅차긴 한데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수많은 궁금할 법한 사연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매주 하나만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네, 은근 이게 알짜배기 같고 좀 재밌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생활에 아주 근접한 일들, 네. 있을 법한 일들을 다루다 보니까 네. 이 코너가 아주 실합니다. 네. 저는 법 해석보다는 꽁트 쪽이 좀 더 욕심이 납니다. 꽁트가 네. 나중에는 그 연기한다 그러겠어. 예. 자, 아무튼 언제부턴가 이 코너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아주 높아졌는데 옳지 않은 일일까요? 옳은 일일까요? 네, 여러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니까요. 아이고야, 이런 궁금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친구나 상관이 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네. 근데 꽁돈 바라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냥 심었는데. 오늘 이렇게 궁금법은 예.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예. 한번 명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꽁돈에 얽힌 법적 분쟁인지 지금부터 궁금법 사연 출발. 자자, 주모. 내가 알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거. 또 돈지랄 시작이다 얘. 왜? 나는 매 끼니 점심값 주니까 너무 좋은데. 좋긴 늘지 좋은 것만 먹잖니. 조용히 해. 현웅님이 갑부인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요? 오늘은 뭘 사주실 건가요? 내가 요즘 기력이 뚝 떨어져서 말이야. 장어를 한번 좀 쏠까 하는데 이때 두당 한 마리씩 그냥 쓱. 엄마 웬 장어? 난 징그러워서 잘 못 먹는데. 그럼 민숙 민기 씨는 빠지던가. 야야, 그냥 다른 거라도 가서 먹어. 돈 굳잖아. 사내에서 엄청난 재력가로 소문난 현웅님.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돌았는데요. 한 달 용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고 회사 동료들 식대는 알아서 콜이라는 이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밤
재력가의 놀라운 재롱잔치가 펼쳐집니다. 어이, 마이 베스트 프렌드 마구 부어. 오늘 이거 다 내가 쏘니까 마셔. 봐라, 이게 아무도 없느냐? 여기 양주를 데려가거라. 네, 가장 비싼 거 맞죠? 그럼 당근이지. 뭘 자꾸 묻느냐? 싹 다 가져오너라. 아, 나 미칠 것 같아. 써도 매달 돈이 마르지가 않아. 그 쓰다 남는 건 나한테 좀 무차별 난사하면 안 돼? 차 한 대 사줬잖아. 왜 그걸로 부족해? 아, 뭐 좀 타니까 실증 나. 너 요즘에도 회사 동료들한테 밥 마구 쏘고 그래? 그건 껌이지, 껌. 기다려봐. 단톡방이 어디고? 자자자, 하나씩 보내볼까나. 얘다, 연금. 얘들아, 오늘 밤은 돈팔이다. 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너도 얘다 받아라. 응? 어머, 200? 많이 적다, 친구야. 그렇습니다. 그날 밤 돈밖에 없는 남자 현웅님은 사내 단체 채팅방 동료들에게 단순 깨톡 선물이 아닌 현금 선물을 수백만 원 날리며 돈 자랑질을 했는데요. 이걸 어쩌나 다음 날 마음이 홀딱 바뀌고 맙니다. 다들 모여봐. 네, 좀 긴급하게 할 중대한 얘기가 있다. 어머, 현웅님, 오늘 점심 메뉴 벌써 고르신 거예요? 야, 지금 9시야. 무슨 점심을 벌써부터. 그런데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셨어요? 내가 다 이제 넘어졌어. 내가 이 정말 가진 게 많은 자로서 준 거 뺏는 게 내 자신조차도 이거 용납이 안 되는데 말이야. 어쨌든 내가 어제 마구 발사한 현금 선물 말이야. 결론적으로 다 돌려줘야겠어. 술이 덜 깨셨나 봐요. 난 이미 부모님한테 다 보냈는데. 뭐야, 장난해? 내가 어제 너무 많이 취해서 쓴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달 용돈 다 날리고 좀 돌려주면 안 될까? 아이고야, 또 가지가지다. 난 몰라. 저 외근 갑니다. 야야야야, 이것들아, 딱 기다려. 나 어떻게 하든 10원 한 장까지 지금부터 다 받아낼 거야. 그게 마음처럼 될까요? 법적으로 쉽지 않을 텐데. 갑니다. 돈 잘 쓸게요. 최민수야. 맞아요. 근데 이 줬다 뺏는 거 그거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런 친구가 가끔 쏴주고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죠. 그냥 마음껏 쏴주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있는 사람이 더한데 말이죠. 그렇죠. 뭐 밥 사주고 다 좋은데 근데 이제 쓸데없이 매번 돈 자랑하는 거는 네. 좀 불편하지 않아요? 네, 저는요 진짜 존심이 강합니다. 네. 저는 돈 있는 사람 무조건 형이에요. 어떻게? 형, 전형. 자, 아무튼 이거 요즘 이 깨톡으로 송금이 쉬워져서 맞아요. 지문만 누르니까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지문만 예. 누르면. 자, 이 돈 자랑남은 차고 송금 같은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차고 송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이 사람이 보내고 나서 액수가 너무 컸고 예. 그리고 자기가 너무 취했어요. 취했으니까 그냥 네. 실수로 그냥 지가 막- 그래서 예. 돌려달라는 건데 예.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예. 이거를 법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예. 일단 돈을 어떤 뭐 대가 없이 그냥 준다. 이 정도는 증여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무상으로 뭐 그냥 유형 무형의 자산을 뭐 주겠다 네. 이런 건데 뭐 특별한 목적이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송금했기 때문에 이미 증여가 증여를. 완료되었다. 어. 반환 청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 네. 그럼 이제 증여는 무조건 반환 불가예요? 증여도 일종의 계약인 만큼 해제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요건에서 가능하긴 한데 그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네. 그리고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몹시 악화됐을 때 이렇게 적법한 징역을 다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잉여들은 이 법에 규정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 남자 숨 넘어가겠네. 아니 서면 계약 같은 거 한 게 아닌데 그래도 그래요? 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계약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미 완료가 됐다면 그거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건너갔으면 네, 그래서 완료가 계약서를 안 됐기 썼어도 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보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보는 거랑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 네, 거죠. 그거는 이제 계약 관계고 이거는 징여인데 아니, 어쨌거나. 징여도 이행이 완료가 그러니까 되면 어쨌거나 그런 비슷한 경우잖아. 네, 그러니까 말로 내가 뭐 차 사줄게 이렇게 한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어요. 구두만 한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만취해가지고 내가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나. 필름이 끊겼어. 그래도 발언 못 받아요? 이게 실수였다면? 이게 정말 만취한 상태라면은 법적으로 또 한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민법은 정신질환자나 만취자 등 의사 무능력자들의 행위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위 이제 심신미약자 뭐 이런 거. 심신미약까지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아 취소. 네. 그런데 자신이 행한 이 의미나 결과를 전혀 모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라고 봐서 정말 기억이 전혀 없다면 이 징역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만 입증 책임. 버트. 입증 책임이 가장 중요해요. 만취 들어가면 어떻게 입증해? 네. 그리고 만취뿐만 아니라 나 취했어. 만취 이 정도만이 아니라 내가 의사 무능력의 상태였다. 여기까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의사 무능 상태인데 그걸 막 짐을 누르고 막 보냈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입증이 뭐 됐다. 그럼 직원들은 이거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못 줘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일단 배째 이러면. 못 줘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미 이행이 됐지만 내가 다시 그거를 무효로 했다 또는 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가 다시 그 이득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다.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해가지고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했어요. 돈 자랑을 하면 안 돼. 맞아요.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 자랑이에요. 예. 적당히 이제 기분 좋게 쏠 수는 있는데 매번 잘난 척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려주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건 잘할 수 있어요. 진짜 매번 그런 생각합니다. 로또에 100억, 뭐 1000억 당첨돼도 당첨 안 된 것처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숨겨두고. 근데 보통 그거 드러낼 수밖에 없더라고.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드러나나 봐. 나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당첨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차 산 거 자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돈과 관련된 거. 이 송금은요. 멀쩡한 맨정신해야 됩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돌아오는 휴일이 광복절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인데 걱정이 좀 되죠. 네, 작년 광복절에 네. 이 집회가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완전 대폭발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가 다시 번지는 와중에 네. 자제를 좀 해주시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생기네요. 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법 얘기를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셨죠? 다음 주에도 법대론과 함께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질 방법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복절의 만세 외침처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론!